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위험해야 제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위험하고 나오니까 결국 이제 위험자산 얘기인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일단은 뭐 야금야금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뭐 아주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진하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여러 자산들이 좀 버텨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진 증시에서 오히려 하락이 나타나고 이머징 증시에서 상승이 나타나고요. 이런 선진 통화라든가 이머징 통화, 달러를 제외하고 나서 이종 통화들 중에 뭐 유로화라든가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강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증시에 부담을 보이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이머징 쪽에서의 그 통화 강세와 증시 강세가 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방을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뭐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WTI가 지금 바닥권 26불에서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39불대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IB들이 35불에서 45불 정도로 WTI의 그 박스권을 한 5불 정도에서 한 8불 정도로 이렇게 레벨 상향을 좀 시켜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특히나 이머징 시장의 하방을 잘 견뎌주고 있다. 그리고 이머징 시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도 전형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도 깊은 골에 빠졌었던 이유가, WTI의 하락과 그리고 셰일 기업들의 신용 경색, 그리고 뭐 회사채 시장의 신용 경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 증시에도 부담이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 95레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 피크 대비해서 한 5% 빠져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달러는 한 20% 이상 고평가, 20%는 아니고 한 20% 가까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기서만 한 9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이고 점진적이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WTI랑 달러를 통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FOMC 회의 이후로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상당히 흐름이 더 좋아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국제 유가가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의 40달러 육박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머징 증시에 당연히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외신 쪽에서도 이 분위기 지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궤적을 나타낸 부분들이 국제 유가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선 하나는 마켓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머징 증시, 특히나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증시와 선진 증시들이 좀 안정화 국면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험 자산이 상당히 좀 선호가 되는 부분들, 브라질의 보베스파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뭐 헤아라도 상대적으로 뭐 최근 조금 뭐 강세로 이렇게 약세 약간 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세가 조금 보여줬었던 부분들, 약세가 계속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세로 좀 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머징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를 좀 반증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엔화를 한번 보실까요? 엔화를 한번 보시면 엔달러 차트를 보시면 강세죠. 예, 그 갭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여지없이 지금 뭐 강한 강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BOJ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관측들이
투기 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니케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엔화 강세와 함께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해봤자 일본 경제가 단단해지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머징과 좀 대비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는 이머징이 불안할 때 엔화가 얼마나 좀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얼마나 선호가 됐습니까? 지금 상황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증시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어제 IT 섹터와 함께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하향하는 패턴들, 어떻게 보면 지난해 8월에 피크를 찍고 나서부터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 시장은 끝났다,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자, 이런 흐름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그럼 도대체 다시 이런 유동성이 연장이 되면 무엇이 선택이 될까? 미국 증시라든가 어제 우리 한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미국과 상관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펀더멘탈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방향성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미국 펀더멘탈 지표 그냥 기존 주택 매매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기존 주택 매매가 첫 번째 표를 보시면 508만 건이 나오면서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떨어졌지만 또 추세를 크게 좀 흔들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앞으로 좀 추세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음 달에 기존 주택 매매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아직 견조한 수준이다.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좀 중립적인 부분들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또 지연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성장주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좀 긍정적인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 3월부터 해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때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 2015년 3월에서 한 6월까지 전혀 한 3, 4개월 동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2015년 3월 2일을 드리는 말씀은 왜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16년 동안 페드가 가장 비둘기파적인 결정을 한 두 번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번과 그리고 지난해 3월입니다. 이번 두 번,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그 사례를 한번 봤을 때 그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다지 코스피랑 코스닥 구분하는 게 외국인 시각에는 그다지 그렇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 특히나 바이오테크 인덱스 자체는 상당히 크게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결정이 지난해와 같이 비슷하게 이뤄졌는데 또 똑같이 바이오테크와 IT테크 유동성 장세의 최고 수혜주들이 다시 올라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위험한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좀 전 세계 흐름이 좀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좀 계속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의 편입은 긍정적으로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증시 과열이냐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도 지금 뭐 수익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상승 마감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과열이냐 아니냐,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이 올라가는 시장을 싫어하는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장의 레벨에 대한 고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현명한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번 기사를 따라서 뭐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왜 정고점 대비해서 그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호황기에는 항상 또 이렇게 비관론이 제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유가라던가 펀더멘털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는 상당히 흐름이 좋지만 그 질적인 부분을 가면 아직은 부족한 부분 많다. 지금 증시가 조금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각에선 어떤 근거를 보고 있을까요? CNN 머니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 상승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내용들을 좀 함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전략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는 꼭 하락 위험이 도사린다. 현재 미국 증시의 멀티플이 한 16.5배 정도 PE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난 이제 2월 11일 한 달하고 10일 이전에는 대비해서 14.7 대비해서 한 13% 정도 떨어졌다. 앞으로 이 강달러 환경 속에서 어닝 시즌에 나올 미국들의 기업들이 과연 이 레벨과 부합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해서도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는 건지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가 조금 지연될 거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최근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 보면 기관들이 2000선에 도달한 국내 펀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매도가 상당히 나오면서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장에 이제 뭐서 얘기를 많이 나눠 보면 지금은 시장이 좋은 때인 것 같다. 지금 주식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때인 것 같다라는 상황 그 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 한 1, 2주일 전만 하더라도 페드 FOMC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팔아야 될 현금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페드의 정책 때문에 제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 이게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상승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시각으로 잘못 시장을 접근하다가는 업사이드 리스크, 시장이 올라갈 때 나는 거기를 누릴 수 없는 이러한 리스크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 주식을 긍정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바라봤던 그 패턴 같은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시면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고 시장 상승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쪽 시각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대외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대응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이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연장성상에서 좀 즐겨보자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 제시해드렸던 성장주 전략 꾸준히 좀 가져가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